장마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겠네. 며칠째 내리는 비와 흐린 날씨 탓에 점심때가 막 지난 시간인데도 주변이 어두컴컴하다. 2층에 있는 상담소 창가에 서서 보니 우산을 쓴 사람들이 두세 명 걸어갈 뿐 한산한 도로에는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다. 날씨의 영향으로 벌써 3일째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나의 직업은 정신과 의사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정신과 의사 자격증이 있는 상담사라고나 할까. 나는 병원이란 개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단어 자체가 환자에게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아서 간판도 신경정신과 병원이 아닌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걸었다. 이러한 내 의도가 다행히 환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비교적 평판이 좋아서 하루에도 십수명의 환자들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하지만 아무리 이 분야의 전문가라도 환자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 그 점을 스스로 늘 부끄럽게 여겨서 감히 정신과 의사라는 직함을 내걸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엄청나게 내리는 비 때문에 환자들이 예약을 미루거나 취소를 했지만 언제 날 찾아올지 모르는 환자를 기다리며 난 이렇게 상담소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박사님, 커피 드세요. 몇 년째 나와 함께 상담 업무를 보고 있는 정간호사였다. 참, 이참에 휴가 받은 셈 치고 쉬라니까 그러네. 그래도 박사님 혼자서 어떻게 하시게요? 저 없으면 사무실에 커피는 어디 있는지, 서류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쪽으로는 영 젬병이니 말이야. 그럼 전 그동안 밀린 서류 정리 좀 할게요. 그래,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한참을 서류 정리에 몰두하던 정간호사가 말을 걸었다. 박사님, 저 환자들에 대한 질문은 되도록 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기 너무 특이한 케이스가 보여서요. 특이 케이스? 어디 보자. 정간호사 입사하기 한참 전이네. 나는 탁자 앞에 쌓여있는 서류들을 훑어보며 몇 명의 독특한 환자들을 떠올렸다. 의사 인생에서 한번 볼까 말까 한 희귀한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거의 한 번씩은 상담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환자가 한 명 있었다. 자신이 죽은 시체라고 믿는 남자. 그 환자의 이름은 김민호였다. 그의 병명은 코타르 증후군 또는 걷는 시체 증후군으로 이는 매우 희귀한 정신질환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스스로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혈액이나 인체의 중요한 장기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믿는 병이다. 내 이야기를 들은 정간호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말씀하신 그 병은 그럼 일종의 좀비 같은 거예요? 아니, 좀비는 되살아난 시체고 이건 달라. 코타르 증후군은 자기 스스로 죽은 상태라고 믿는 거야. 자기 몸이 썩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편두통과 관련이 있는 병이라곤 하는데 사실 편두통이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잖아. 솔직히 그 병에 대해서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왔었지. 김민호 환자가 나를 처음으로 찾아왔던 그날 말이야. (2년) 전 그날. 실례합니다. 말끔한 인상의 젊은 남자가 상담소를 찾아왔다. 우산으로는 세찬 비바람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는지 상담소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몸은 흠뻑 젖어 있었다. 지인 소개로 왔습니다.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드십시오. 밖에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내가 죽었어요. 네? 내가 죽었다고요. 그렇게 그는 몹시 진지한 얼굴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일주일 전에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의식을 잃고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죽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째 날에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온몸에 구더기와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3일째는 몸속의 장기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4일째가 되니까 손발이 썩어 들어가면서 걷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환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시선을 돌려보니 그의 손과 발은 아주 멀쩡해 보였다. 5일째 되던 날은 드디어 눈앞이 흐려지면서 뇌까지 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젠 기억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요. 예. 그런 환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환자는 안색도 나쁘지가 않았고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였기 때문이다. 난 환자에게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다. 혹시 최근에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든지 병원 진료는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나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는 겁니까? 내 말에 격하게 반응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를 난 겨우겨우 진정시키며 다시 자리에 앉혔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환자분은 언제부터 자신이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까? 길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눈을 뜬 그 순간부터요. 마치 몸 안에서부터 무언가 스멀스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디선가 흙냄새가 나면서 피가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진다고요. 참을 수 없어서 눈을 뜨면 그때부터 더욱 극심한 고통이 날 괴롭힙니다. 난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움직이고 말을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고요. 환자분 많이 힘드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환자분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원인이 뭔지 꼭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내일 다시 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 말에 그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 얼굴로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겨우 달래서 보낸 후 난 희귀 정신병에 관한 각종 서적과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걷는 시체 증후군? 하지만 그 병이 어떻게 유발되는지, 원인은 무엇이며 치료 방법과 환자의 예우는 어떠한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었다. 질병 자체가 극히 드문 정신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당신을 괴롭히는 그 병의 실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건만,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날 찾아올 그에게 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다음 날, 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퀭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다. 환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봤지만 그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과 어려움 없이 잘 어울렸고 가족들과의 유대도 좋은 편이라고 했다. 굳이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의 하나뿐인 동생이었다.
동생은 저랑 다르게 혼자 여행하는 걸 워낙 좋아해요. 문제는 한번 여행을 떠났다 하면 돌아올 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가족들한테 걱정을 끼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외에 다른 걱정거리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문제는 접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죽은 시체 상태로 그녀랑 결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자신의 몸을 손으로 마구 쓸어내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몸에 뭔가 기어다니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몹시 괴로워했다. 내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뇌까지 녹아내리고 있다고요. 내 기억이, 내 소중한 추억이 사라지고 있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던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당황한 나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저기 환자분! 정신 좀 차려봐요! 환자분! 억지로 환자의 몸을 일으킨 나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초점이 전혀 없는 눈.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난 입을 벌린 채 거품을 뿜어내고 있는 그의 몸을 일으킨 후 맥을 짚어보았다. 환자분! 이대로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다. 한동안 발작을 하는 것처럼 괴로워하던 그는 언제 그랬나는 듯 자리에 다시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내일 다시 오겠다며 상담소를 나가버렸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내가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박사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아, 미안. 그 환자 일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이야. 창가에 멍하니 서서 생각에 잠긴 나를 멀뚱히 바라보던 정간호사가 서류를 챙겨서 조용히 상담실을 나갔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난 다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또다시 생각에 잠기었다. 내일 다시 오겠다던 김민호 환자는 결국 오지 않았고 난 그가 오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이런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것이 몹시 부끄러웠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나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그리고 진료를 모두 마치고 막 퇴근을 하려는데 누군가 상담소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 문을 열어보니 김민호 씨가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난 일단 그를 상담소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난 그가 먼저 말을 꺼내기만을 기다렸다. 여기가 어디죠? 그런 뜬금없는 말을 건네며 그는 나에게 실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내 안에 장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썩어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자분은 지금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건 내 망상이 아니야. 난 미치지 않았다고. 봐, 내 장기가 이렇게 다 썩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는 상의를 벗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커터가를 꺼내어 자신의 배를 가르려고 했다. 환자분, 진정 좀 하세요. 제발 이러지 좀 마십시오. 한동안 실랑이를 한 뒤에야
난 그의 손에 들린 칼을 빼앗았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다 썩어서 텅 비어버렸어. 민호 씨, 정신 차려요.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자고요. 의사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아. 분명히 조작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멀쩡하다고 하겠지. 속으로는 날 비웃고 동정하면서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왜 정신과 의사가 되었을까 잠시 후회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난 환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했다.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봅시다. 그리고 나서 적절한 약이랑 주사제를 처방받으면. 아니야, 아니라고! 날 속이려고 하지 마, 어? 내 몸이 썩어가고 있어. 죽었다고! 그는 내가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거부했고 자신의 몸이 썩어가고 있다며 자신은 이미 죽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한참 후에야 그는 몹시 지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비틀거리며 상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당신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날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그 후로 한 달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그에 대한 어떤 연락이나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갈 무렵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사님, 저 김민호입니다. 밖에서 따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간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나는 상담소 근처의 술집에서 그를 만났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주고받은 후 말없이 술만 마시던 그가 대뜸 이런 말을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제가 스스로 죽었다고, 장기가 썩어가고 있다고 했을 때 말이죠.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것이 힘이 드는지 그는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넣은 후 입을 열었다. 제가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 그 혼자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한다던 동생분 말이죠. 당연히 기억하죠. 아마 여행을 갔다 하면 연락이 두절되어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실은 그 녀석이 제 쌍둥이 동생이거든요. 녀석이 2달 전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여행을 갔다 하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3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었던 적이 많아서 이번에도 의뢰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요. 예? 경찰서요? 예. 동생이 누군가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로 산속에 매장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장기는 물론이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박사님을 처음으로 찾아가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제가 길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눈을 뜬 후에 스스로 내 몸이 썩어간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난 술잔을 붙잡은 채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비슷한 시기에 김민호 환자가 코타르 증후군을 겪었던 것일까? 아니면 쌍둥이의
일종의 상호작용이었던 것일까? 나는 아직도 이 사건을 납득할 수가 없다. 대체 김민호와 그의 동생은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 박사님, 환자분 오셨습니다. 그런 정 간호사의 말에 난 정신을 차리고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진료가 끝나면 김민호 환자의 케이스를 무척 궁금해하는 정 간호사에게 남은 이야기를 마저 해주어야겠다.